오늘은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 할 맞잖아요. 건데 시간 여행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아니 시간 얘기하면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시간 여행의 주 테마는 과거를 바꿈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느냐. 네, 현재가 바뀌나 미래가 바뀌나 이게 아닌가요? 이건 그거지. 백투더퓨처부터 그죠. 근데 시작된. 이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요 색을 한번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런 거 빼고 알겠습니다. 빼고 네. 제가 그래서 컨텐츠별로 뭐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뭐 야 이거 터미네이터는 꼭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뭐, 유명해서. 그래서 유명한 작품도 몇 개 있고 근데 유명한 작품 소개할 때는 약간의 좀 비하인드 아니면 몰랐던 사실들을 좀 소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 본 것만 소개하는 게 제 컨텐츠의 특징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유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재밌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드라마별로 영화별로 그러니까 한드, 미드 그다음에 영화 뭐 이렇게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습니다. 좋습니다. 5편을 소개해줄 건데 뭐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드라마 한 편인데 어느 드라마 나라 아주 드라마입니까? 유명하죠. 한국 드라마부터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나인도 너무 유명해서 그것도 봤지만 다른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뭘까? 뭐죠? 한국 드라마 중에 시간 관련 드라마 이거 들으면 사람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제목은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내일 그대와 완전 생소합니다. 완전 생소하죠. OTT에서 본 것 같은데 야. 안 봤어요. 심지어 제목도 생소합니다. 제목도 생소하죠. 완전 폭망했습니까 이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한 걸 가지고 왔다고 일부러? 나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다시 떡상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 나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이 당시에 진짜 폭망한 드라마로 유명해요. 이걸 못 봐서 이 가치를 모르는 음. 그런 컨텐츠군요. 그러니까 TVN 드라마가 되게 성공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부터 할 텐데 뭐 장르는 말 그대로 드라마, 로맨스물이고 시간 여행이 테마예요.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다니는 거예요. 주인공이 지금 주인공이 지금 대단하죠. 근데 예. 저만 해도 이제 시간 여행하면 좀 보기 싫어져요. 왜요? 너무 뻔할 것 식상하다. 아까 뭐 좀 너무 많고 뭐 시간 자꾸 돌리고 이러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소재로 뭐 이러면 이제 왜? 아유 하면서 제끼는 마음이 좀 생겨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이거. 수도 있어요. 시간 여행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감독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갯마을 차차차를 만든 유재훈 감독이에요. 이분 작품이 되게 유명하면 오나의 귀신님,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어비스 영원 소생 기술 어비스, 그 다음에 하이바이 마마, 갯마을 차차차. 차차차 말고는 뭐 그다지 다 몰라요? 별로 이렇게. 난 이거 다 봤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유재훈 감독님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박사님 어차피 한 모든 박사님 드라마를 많이 다 보기 보잖아요. 때문에. 그냥 아니 많이 그래도 보시잖아요. 특히 이분께 소재가 뭐냐면 그 오나의 귀신님 말 그대로 귀신이 나오는 얘기고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은 일본의 원작 드라마가 있어요. 유명하죠. 유명한 게 있고 그다음에 어비스는 영혼들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요즘에 환원이라는 거 되게 비싼데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구슬에 대한 얘기고 하이바이 마마는 김태희 배우가 나오는데 엄마가 귀신이 돼서 나온 거 엄마가 귀신이 돼서 돌아오는 전체적으로 얘기 다 폭망한 드라마. 아니요 다 괜찮았어요. 다 어머. 성적이 좋았어요. 앞에 거는 괜찮은 작품. 예. 개마을 차차차도 인기 되게 좋았어요. 갯마을 차차차는 인정. 어쨌든 이 유재훈 감독이 나왔고 이 당시 다 거의 유명한 신미나 이재훈 빼고는 이정은 배우님 아시죠? 압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한철 배우님도 강기동 배우님은 혹시 아세요? 강기동 배우님 이름은 생소하네요. 그 이름은 생소한데 요즘에 보면 그 아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누구죠? 송중기의 형으로 나오는 배우 있어요. 좀 재미있게 생긴, 귀엽게 생긴 배우, 눈 크고. 네. 그 배우님이 강기동 배우님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이정은 배우님, 조한철 배우님도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이게 2017년 제작된 드라마고 16부작 드라마인데 이 전작이 되게 중요해요. 이 앞 시간대 금토 드라마가 뭐였냐면 김은숙 작가의 도깨비였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도깨비 후속작으로 나온 게 이 드라마였어요. 도깨비의 그 여파가 끝이지 않고 쭉 가는 동안 묻혀가는 드라마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깨비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그 이 후속작의 좋은 점이 뭐냐면 도깨비를 보던 사람이 다음 거 뭐 나오지 해서 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처음에 3.9% 시청률로 시작해서 0.9 그러니까 0.9까지 떨어졌다. 도깨비의 호강으로 예. 3.9로 시작했네. 근데 보통 이 아주 인기 많은 드라마 그 동시간대 재편성되는 게 좀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너무 성공하면 맞아요. 뒤에 거는 거의 성공이 잘 안 된다라는 맞아, 약간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버리고 가는. 약간 버리고 가요. 그리고 또 다음 거를 노리는. 그렇죠. 근데 출연진만 봤을 때는 신미나 이재훈이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고 유재훈 감독 자체도 좀 이렇게 좀 잘 만드는 감독이라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제목이 내일 그대와잖아요.
이 남자 주인공이 미래로 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알겠다. 나 봤다.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봐놓고 제목을 몰랐어. 주인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자가 신민아 씨가 주인공이에요. 신민아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타고난 배경도 안정된 직장도 빵빵한 통장도 집도 차도 몸만 와도 괜찮다는 남자도 없는 31살의 아가씨 마린이 신민아예요. 근데 신민아 배우가 어릴 적 아역 배우로 한번 떴어요. 뭐냐면 엄마 밥 줘요 뭐 이 말을 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아역 배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멘트가 막 되게 떠가지고 아역 배우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좋은 배역도 못 맡고 그냥 싹 사라져. 그래서 어디 가서도 아는 체 안 하는데 혹시 아는 체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신민아의 아역 그걸 본 사람들이 자 이거 밥 줘요 좀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그러던 도중에 이 여자가 교통사고 날 뻔한 것을 도와주는 남자가 나타나요. 맞아. 예, 그게 이제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 이재훈 배우가 소준이라는 시간 여행자죠. 맞죠. 예. 그 뭐 지하철 같은 데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그죠. 예, 서울철도 공사랑 심지어- 연관돼 있는 심지어 제가 봤다니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이 제가 왜 시간 여행이라고 했냐면 이재훈 배우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한이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그 남영역에서 차를 타가지고 지하철 뭐 예, 타야 지하철을 타가지고 지하철에서 서울역으로 가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이게 발동 조건이. 이 발동 조건이 그게. 남영역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서울역 방향으로 갈 때 미래로 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교류 구간에서 직류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 교직 구간이거든요. 그 잠시 정전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약간 살짝 딱 그것도 정전되는 잠깐 그 정전돼요. 순간에 어. 딱 미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같이 탔다가 정전이 딱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맞아요. 순간이. 오, 그거 그래서 어떡해. 그 어떻게 하네요. 제가 늘 오늘도 그거 사고 나가지고 그 처리하느라고.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미래로 갑니까 근데? 그거는 뭐. 아니 그 설정. 돈돌림이 그래도 그 전력이 관리를 이제 하니까. 교류를 급전받다가 네. 그거 이제 직류로 바꿔지는 그런 오케이. 이게 바꾸는 구간이란 의미로 거기를 쓴 것 같아요. 아니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그 남영역이랑 그 중간 지점이 이제 중간 지점 남영역 쪽이 이제 코레일 구간이고 코레일 구간이고. 거기부터 서울역 쪽 청량리까지는 이제 우리 구간이고. 그렇구나. 네. 확실하게 설정이 설명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약간 정전이 돼요. 살짝 그 순간에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게 2017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 저 소준이란 사람이 2019년 어떤 특정한 날짜 이상은 못 가. 그러니까 자기도 왜 못 가는지 몰라. 넘어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한 2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그 2년 사이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 전력량이 그 정도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어쨌든 또 재밌는 건 돌아올 때는 그 미래에서 서울역에서 타가지고 반대로. 남영역으로 오는 그 정전되는 그 구간에 원래 시간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시간대는 정할 수 있는데 원래 돌아오는 시간대는 항상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같아. 갔던 시간.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조정. 왜냐면 미래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갔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컨셉으로 잡았는데 횟수 제한 없고요. 수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다가 뭐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런 그럴 조건이 수도 안 되면 있고, 못 하는 그다음에 거네. 지하철비가 드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여러 번 가긴 힘들죠. 그건 전기권을 끊겠죠 아무래도. 전기권. 네. 이 소준이라는 배우가 미래를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래서 뭘 하냐면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가는 그러니까 이 거야? 사람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사람이에요. 미래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 현 시점에서 과거로는 못 가고. 왜냐면 항상 현 시점은 그 시점 내가 간 시점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과거로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로 갔다가 원복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내가 가는 건 이제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저는 이제 본방사수에서 봤던 드라마라 2년 전 드라마라. 저는 그 TV에서 나오는 걸 재밌어서 좀 중간중간 조금씩 봐가지고 정확한 설정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민아 배우랑 이재훈 배우랑 결혼까지 가요. 근데 남편이 이상해. 남편이 어느 날 사라졌다가 이제 돌아와서 선물 같은 거 주는데 뭐 새로 출시된 라면이 하면서 라면 이름이 내가 우리 라면 뭐 이런 거 가져와요. 지금 없는 네, 라면. 없는 라면. 그다음에 선물 주는데 지금은 팔지 않는 어떤 뭐 진공 그 로봇 청소기. 그리고 2019년이 미래잖아요. 2017년부터 2년 후 미래인데 2019년의 미래의 상황을 잠깐 보여주거든요. 근데 폰을 쓰는데 사람들이 폰이 투명해. 2019년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2017년에 2019년을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지 지금 보면 아니 2년인데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좀 시간이 빨리 지나 근데 있네. 더 웃긴 건 그 폰이 20년도 아니고 폰이 제조사가 어딘지 알아요? 글쎄요. 모릅니다. LG야. 지금 폰을 안 만드는 LG. 그냥 카메라 렌즈만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그 작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2년 후를 예상해서 이제 한 거라는 LG 얘기죠. 협찬을 받았겠지 또 LG. 이게 상상하는 이선을 거죠, 예상해서 상상. 안겨 있죠. 네. 협찬을 협찬을 받았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그 투명한 폰인데 그 손을 넣을 때마다 숫자가 보이고 얼굴도 화상으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리 같은데 얼굴 뜨는 것처럼. 네. 그게 저기 리얼 스틸 영화에 보면 핸드폰이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 휴잭맨 나왔던
투명한 뭐, 이상입니다. 갑자기 왜 예. 그게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좀 생겼다. 재밌는 설정인데 그 이게 시간 제약이 많네. 그리고 남자가 사라지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남자 이재훈 배우의 이 남자가 여기서 발암물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왜 이 남자가 나한테 이러지 뭐 이런 사건이. 근데 이제 이거 약간 미스테리물이거든요. 둘은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이 이재훈 배우를 도와주는 그 조한철 배우가 연기한 두식이라는 남자가 또 나타나요. 이 사람도 시간 여행이 가능한 자야. 똑같은 방식으로. 수산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예. 또 나오던데. 쫓아다 악역들.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은 왜 시간 여행을 했고 그 두식이라는 그 사람과 소준이라는 남자는 왜 시간 여행을 하게 됐고 왜 이재훈은 이재훈이 그 신민아 배우한 마린이랑은 왜 결혼해야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 스포를 알릴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미스테리로 시간 여행이 이제 끝나면서 결론이 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날이 무슨 날이고. 차근차근 보면 재밌겠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좀 재밌게 봤는데 이제 이거- 왜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왜 사람들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아내가 계속 기다리잖아.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남자가 어디 갔다 오는데 남자 갈 때마다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 남자가 돌아왔는데 내가 아는 그 남자가 아닌 남자 같아. 미래의 뭔가를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뀐 남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어바웃 타임이랑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남자가 시간 여행하는 그런. 그다음에 그 나인이랑도 되게 비슷해. 계속 과거를 바꿔서 미래 어떤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 남자가 고군분투하는 거거든요. 미래 그날에 무슨 근데 사건이 발생하는 걸 잘 안 이제 그게 보통은 막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되죠. 이 드라마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잘 안 돼. 이거 스포 잘 안 되려는 걸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거죠. 왜냐면 이거 로맨스니까. 네. 근데 왠지 미래를 딱 갔더니만 저 여자가 죽는거나 뭐 불행의 미래를 보겠네. 쉿. 그래서 다시 막 느낌에 노력 막 그렇지.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럴 것 그래서 같은데. 계속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 할 때마다 여자는 저 남자가 왜 이러는 그러니까 거야? 저 남자는 저 여자가 걱정돼서 막 이래저래 하니까 저 여자는 그게 낯설고 뭐 이런 그게 또 소통에 오류를 낳고 막 약간 이런 전개가 안 될 것 봤는데 같아요. 본것 같은? 안 봐도 이렇게 본 것 같은 예. 알겠습니다. 작가가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슷하다 근데. 그래서 너무 빤하고 비슷하다라는 비평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좀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나는 재밌게 일단 보셨다면서? 지하철이라는 거 조금 새롭잖아. 맞아요. 지하철을 타는 게 좀 재밌습니다. 설정이 좀 뭐랄까 제약이 많다는 건 조금. 설정이 제약이 많다. 그리고 신민아와 이재훈 새롭잖아. 예. 그게 새로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음. 로맨스물을 재밌어 하니까. 근데 이게 비슷하다고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또 너무 다르면 생소하다고 안 봐요. 안 봐요.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네. 접점을 되게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비슷한 쪽으로 갔다고 느꼈나 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아니야? 보지도 않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시간 여행자의 아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어쨌든 여자가 기다리는 입장이고 남자는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고. 그런 설정이야 뭐.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 재밌게 재밌었다. 봤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웹툰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근데 그다음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애니메이션. 첫 편을 너무 오래 봤. 네. 시간 달린 소녀는 시간 너무, 달린 소녀. 너무 예상되는. 아, 이거는 예상되는. 저는 못 봐가지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고 로맨스 그 타임 리프 이게 타임 리프물이라 그러는데 타임- 이건, 루프. 루프의 다른 점을 좀 이따 설명해 리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관람가고 그렇지. 예. 루프랑 다르지. 감독이 호소다 마모루 감독인데 이분이 괴물의 아이 썸머 워즈라는 되게 괜찮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유명하시죠. 근데 약간 이분은 뭐냐면 좀 재탕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다는 비평을 받아요. 원작 있어. 원작이 67년 소설인데 소설. 치치야스타카라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원작 있어요. 완전 옛날 소설인가 보네. 예, 진짜 옛날 소설. 근데 이 소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익숙한가? 예, 일본에서는 드라마와 영화가 몇 번을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기억하냐면 이게 제일 성공했어. 맞아. 이게 제일 성공했어. 엄청 성공했죠. 한국에서는 2007년에 개봉했고 일본에서는 2006년에 개봉했는데 뭐 이제 제작사가 다 떠나서 상현 씨랑 90조 왜 유명한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게 그 치치 야스타카가 지은 원작이랑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겠죠. 2006년도에 그 옛날 거를 만들면서 똑같이 했으면 망했겠지. 그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응. 십몇 년 후를 다른 그 소설의 예. 변주가 아니라 예, 변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설정 같은 건 그대로 가져가되 그렇죠. 스토리는 완전 다른 거네요.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호소다 마모르라는 감독이 극본까지 썼어요.
자기가 각본 다 써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작가가 이 치치에 야스타카가 이게 진정한 나의 후속작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야. 잘 만들었으니까.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이 애니메이션 안 봤으면 진짜 꼭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소설은 혹시 자, 뭐 그래서 소설 원작 얘기를 해드리자면 애니메이션부터 얘기하자면 소설이 있나? 이 마코토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마코토가 어느 날 타임 리프라는 걸 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점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루프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거죠. 리프는 뛰어 자기가 경험한 시간 중에 원하는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일종의 점프처럼. 맞아요. 예, 점프처럼. 맞아요. 그게 리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모한테 해요. 카치야라는 이모한테 이모 나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이 말을 하니까 이모가 뭐라냐면 여고생들은 가끔 그런 능력이 생겨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카치야라는 이모가 소설의 주인공이야. 어? 소설 아, 원작 소설. 십몇 년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 야. 아, 그럼 그냥 약간 망상이 아니라 자기도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 조카한테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야 여고생들은 가끔 그런 능력이 생겨 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모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니까 얘가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활달하고 그런 거 있죠.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잘 어울리고 좀 이렇게 인싸 같은. 인싸 같은 스타일인데 얘네랑 같이 다니는 두 명의 남자애가 있어요. 고스케랑 치아키라는 두 남자애가 항상 삼총사처럼 같이 다녀요. 일종의 삼각관계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 하나를 두고 네, 로망인데. 여자 하나를 두고 둘이서 이렇게 늘 같이 다니는데 되게 친해 또 서로. 아 너무 로망이지. 서로 되게 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키가 와가지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야 이 마코토한테. 이게 마코토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과거로 가서 고백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 안 보셨어요? 전 안 봤어요. 이거 왜냐면 너무 유명하니까 오히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재밌어 진짜. 아니 근데 그 고백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과거까지 도망 다녀야 될 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이라기보다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게 거절하면 싫은 되잖아요. 거지. 깨지잖아 친구 관계. 안 만나는 거지. 왜냐면 걔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깨진 건데. 걔랑 정상적인 친구가 되겠어요. 이미 좋아한다고 이게 했는데. 항상 보면 이 대화 패턴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여고생 뭔가 감정을 이렇게 몰라. 벽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걔가 늘 반복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먼저 깬 건데. 어쨌든 그 좋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아, 과거로 갈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네. 어리석다. 그걸 달라지는구나. 인간에 대한 통찰을 좀 뭔가가 해야지. 달라져 계속. 우리 진짜 홍밥스승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근데 이해하는. 그것 때문에 혼밥 벌어지는 게 스승이다. 오히려 재밌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과거 때문,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니까 미래가 바뀌잖아요. 네. 계속 그거를 수정하겠다고 가는데 이제 계속 꼬이고. 계속 꼬이고. 근데 이게 엄밀하게 하면 청춘 소설이 원작이. 이 원작이 청춘의 성장 드라마를 원래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원작의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모가 나중에 그 내가 좋아했던 남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얼핏 보여주는데, 자 이게 이제 영화로 느낌 왔어. 2010년에 만들어져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 만들어지는데 이 영화도 되게 웃겨. 영화는 또 달라. 달라요.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의 35년 후 얘기야. 타임이 다 다르네. 요걸로 재미를 봤으니까 또 이렇게 또 더 가서 이렇게 또 근데 만든 거구나. 저 시간을 달리는 그 영화는 아까 카치야란 이모가 나오는 얘기. 이모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이모의 딸 얘기야. 이모의 딸이 엄마의 그 첫사랑으로 가는 거야. 본 것 같아. 이거 본 완전 것 같아? 유전이네. 맞아, 이게. 맞아. 유전이 아니고 그 이제 이 시간을 하는 방법은 이게 각각 달라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라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떼굴떼굴 구르고 했던 거 뭐 기억나는데 뭐 떼굴떼굴 자전거 타고 막 내려가가지고 막. 약간 달리는 거랑도 관련이 있고 그 어쨌든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 어떤 것을 하여튼, 해야지. 예. 달리는 소리잖아. 달리는 소리. 근데 진짜 안 봤으면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유명하고 본 것 같은데 안 봤을 아니, 확률이 그러니까 높은 그런 제 말은 작품이지. 그렇게 보라 하면 어떤 점이 좋았는가를 이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니까. 그 한 어떤 점이 여자애가 재밌냐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아기자기하게 엄청 예. 재밌어요. 근데 그 성장을 하는데 시간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예. 요소가 잘 왔다 갔다 극적으로 하면서 들어가 내 있냐, 인생의 아니냐. 의미와 덜렁덜렁거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그 음. 관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데 그 깨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 왜냐면 있지만 그 잘 못 만든 드라마는 예. 이제 설정이 기가 막히지만 사실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저 스토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 설정이 꼭 필요했나 이런 영화들도 사실 나는- 많잖아요. 아니, 그런 이거는 근데 그런- 그게 쫙 그런- 잘 맞물린 영화가 이제 잘 만든 그런 거니까. 소개를 안 하시겠죠. 이건 진짜 잘 맞물리는 음. 왜 시간이라는 개념을 썼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음. 네. 그리고 이게 왜 원작 소설의 후속
대작이라고 그 작가가 인정했는지가 난 공감이 이게 되더라고요. 안 보고 인상 비평하면 안 되고 네, 일단 그렇죠. 보신 네. 분이 재밌다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시간 여행에 대한 진짜 애니메이션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꼭 추천해주는 영화입니다.